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 대표님 이따 들어오실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토론에 공 원장님 올리시고 유 대표님도 올리셨는데 공 원장님 먼저 하시고 유 대표님 그리고 제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셨던 네. 이 책이 또 어차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이거를 읽었는데요. 뭐 여러 할 이야기가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의료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환경, 여러 가지들까지도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뭐 논하거나 그럴 상황은 저도 아닌 거는 같고, 네,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뿐이니까 이런 논의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시작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사실은 이게 대세는 아니거든요. 일본도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되었다가는 뭐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뭐 이분이 특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는 형태인데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분도 결국은 꺼냈고, 결국은 이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단에서 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거든. 뭐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주 시끄러워지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물 복용이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 이제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일단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진료를 지금 현재처럼 어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치아 관리 자기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책을 내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회가 돼서 그때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권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책을 쓰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그런 좋은 거를 좀 알려달라 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으셨지만 그 반면에 더 많은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그랬다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 환자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뭐 만약에 혈압약을 끊으라 그랬어요. 끊으라 그랬는데 대신 어떤 걸 시켜서 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환자가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너 당신이 끊으라 그랬지 않냐고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뭐 그런 류의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거는 이야기 따로는 못 드렸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어떤 약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또 의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또 일어나고는 있는데 또 그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호르몬 검사다 그래서 뭐 별의별 검사들 다 하고
그러면서 뭐 영양요법해서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지를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는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들 그런 몫인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점점 우리 국장님도 하시는 우리 웰다잉 쪽에서 사전 연명 의향서라든지 또 마지막을 어떤 형태로 내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빨리 좀 접근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뭐 대놓고 여기다가 뭐 혈압약, 당뇨약 나는 이렇게 끊었으니까 끊어도 됩니다 하고 나설 의사, 나설 저도 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제가 이걸 보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치과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환자분들한테 더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유익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고요. 지금 뭐 양심 의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아닌 부분도 있고 결국은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내가 이 의사를 반성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 환자들한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 대표님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느끼는. 네. 저는 지금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 이 책을 읽는데 여기는 이시영 박사님하고 윤병부 가정의학과 박사님이 대담을 한 책인데 건강검진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질병을 이제 유무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그 읽었던 의사를 반성한다 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들어가면요 월 돈이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700만 원씩 기본이 700만 원 기본이 네. 월 생활비가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데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경제적으로 자기한테 잘 맞춰서 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 그거 있잖아요. 건강진단. 거기에다가 10몇만 원만 더 추가하면 다양한 거 다 혈액을 채취해서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생활하는데 그런 좋은 쪽으로 생활하는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하는 데가 그렇다는 거고요. 건강검진도 검진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병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내고 키우잖아요. 그게 결국 약을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검진을 상세하게 받아가 뭐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늘리는데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기 공 원장님, 의사는 국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있는 봉사나 나눔을 일을 하시는 분이긴 하는데 그분도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맞아요.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뭐 이거를 그분도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간간히 그런 분들이 반은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책을 읽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바람에 제가 비즈니스 부분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부산에 와 있습니다. 지방. 예. 오늘 그 유명종 대표님하고
같이 네. 해가지고 그 창업 스쿨 아, 네. 성과 보고회 그게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여유롭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읽은 책은 제3의 자본이라는 책인데 삼성경제연구소 예, 그쪽에 연구원들 5분이 쓴 책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는 책인데 제3의 자본이라는 거는 우리 첫 번째 자본으로 하는 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냥 자본, 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제2의 자본으로 보는 거는 인적 자본이잖아요. 예, 사람, 예, 두 번의 인적 자본, 이 3의 자본하고 제3의 자본은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요 안에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주로 관계에 대한 거, 신뢰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은 지금 나온 지는 꽤 됐어요. 2009년에 나온 책인데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조금 어려웠던 시기들도 있어요. 예, 이제 너무 이제 돈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근데 실제 사업을 해보면 이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냥 직장에 들어있건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사업을 하건 간에 이 인맥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감은 잡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좀 쇼킹했던 거는 2부에서 실제 이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 보거나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이 엄청나게 파괴된 나라예요. 우리는 뭐 이제 막 유튜브 보면서 우리는 밤에도 외출할 수 있고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세금을 내는 거나 그 다음에 유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식 관련된 거, 주식의 신뢰도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낮은 그러니까 생활 수준 대비 아주 그 고약한 나라들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 대비로 보면 사회적 자본이 엄청 취약한 나라. 사실 이게 정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체. 이제 이 삼성경제연구소 쪽에서 보기에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공적 제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는 말을 막 이렇게 꾸몄는데 부분 드러나는데 결국 부정부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번에 지금 그 내란 요거 결산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뒤쪽에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근데 이게 경제하고 연결 관계가 무척 많다라고 보는 거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 경영해 가는데 뒤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자영업 이쪽에 막 문제를 다른 데서 개인한테서 찾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제 그냥 보이는 데서 찾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2부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야기였고 이제 3부 들어가서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3부에서 다뤄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 사업하는 거를 개인 사업하거나 개인이 이렇게 소규모로 사업하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3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안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은 이렇게 그 자본이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제시하는 앞으로 그 사업 네트워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드렸고 그리고 문제는 법 질서 준수를 생각보다 안 한다. 굉장히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 이제 벌어지는 게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는 폐쇄적 네트워크. 아까 공 원장님이 직접은 이야기는 안 다루셨는데, 예, 근데 연결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분명히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도, 그 다음, 그 이익을 위해서 접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회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쪽을 어떻게 투명하게 가고, 규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투명성에 대한 거, 사업을 어떻게 투명하게 가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냥 이제 하는 거하고 법인을 다루는 문제,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전개를 이제 조금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제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비즈니스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안에서 우리 지금 하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 도구 안에서 공개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바로는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현재 가능한 선에서 열어가면서 앞장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위험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용을 지금 올려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벤트 토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3의 자본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부 문화나 나눔 같은 것도 포함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일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요 책이에요. 예. 네.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네. 네,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책은 서평이라는 걸 왜 하는지를 서평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는데 1월 달에 나왔는데 2월 달에 3세가 나와 정도로 그때는 대단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저한테 행운처럼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읽질 않았어요. 전혀 줄 친 게 없었어요. 저는 책을 읽고 줄을 치는데, 그래서 이 책이 근데 책꽂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목이 괜찮네. 그리고는 이번 주에 봤는데 어머, 이 책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분이 주는 메시지가 영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기독교적인 무슨 종교적인 메시지는 전혀 없고, 이분이 자기계발서를 쓰시는 분인데 1940년생이니까 이 책 안에 나오더라고. 자기가 1940년에 지구별로 여행을 왔다라고 쓰면서 자기가 지구를 70바퀴를 돌 정도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이러면서 책 속에 약간 녹아낸 건데,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똑같이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그 부시맨에 대한 걸 썼는데, 그분들의 삶이 그 의미 없는 삶에 대한 거를 쓰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다 지난 후에 깨닫는 한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을 많이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일장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이거는 무슨 어떤 저는 영적인 세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조금 이해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서 일장은 어디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에서. 이 욕망이라는 건 자아가 뭐 자본에 대한 어떠한 그 자기의 욕구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어디로,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미라는 걸로 종결을 했는데요. 그 의미라는 건 각자가 그 사람이 그 추구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틀리듯이 다소 차이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릇된 자아를 버리고 물질 세계의 그 법칙에서 그것만이 항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 근데 이 책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 책을 보면서, 어머, 책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주는 이런 책이 정말 그렇게 쉽진 않는데, 확실히 오래된 책이 좋구나. 과거에 항상 저는 느끼는 게 최근에 책보다는 오래된 책, 옛날 책들이 진짜 좋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는데, 마지막은 결론은 그거 같아요. 각성의 순간이 와야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각성의 순간, 그 각성의 순간은 각자 조금은 다소 틀리겠지만,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눈물 났던 거는,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또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의학자 이호씨가 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란 책을 봤습니다. 그 이분이 이 검시를 30여 년 동안 약 4,000명 이상을 변사 시신을 부검을 한 그 내용을 이제 이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세 부분을 했는데, 일부에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법의학자의 역할에서 뭐 학대당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 학대해서 이제 이 죽음에 이르긴 그런 내용까지, 의료 과실로 사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등 억울하고 서러운 죽음을 맞은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두 번째는 삶은 죽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런데 이제 삼풍백화점이나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 등 소위 사회적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세 번째는 나의 죽음,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 이래가지고 개인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연대의식과 사랑, 힘, 그리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면 죽음을 배워라. 저자는 죽음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삶의 연장된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이제 법의학자가 그 말 없는 시신을 보고서 진실을 밝히는 건데요. 그 부검을 통해 가지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정하는 망자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는 사고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의 결함과 안전망 부재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자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벌보다는 원인 분석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억과 애도의 윤리.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첫 번째는 숨이 멎을 때, 두 번째는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라는 그런 말을 저자가 해요. 그래서 남겨진 자가 기억이 망각됐을 때 마지막으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이 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당신이 기적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일상과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 씨는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실 교수인데요. 원래 이제 국가수에서 국가수 장성 분원의사다, 광주의사다 이렇게 전북대 교수로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TVN의 알쓸인잡, 뉴키즈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1998년부터 했으니까 국가수에서 법의학자로서 활동을 했고,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맨 처음에 그 시신 원인 규명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울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첫 번째는 숨이 멎을 때, 두 번째는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망자의 존재가 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다. 단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대당하고 방임되고 예명당하는 아이들이 허우적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도와주는 이런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조금 이르거나 느리거나 방법이 다를 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의 답을 찾으려고 평생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조리의 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부조리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얘기하면서, 불운한 사고나 질병을 겪은 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처벌을 강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자는 실수가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고 처벌 위주의 문화는 오히려 은폐를 낳는다. 건강한 사회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의 품격을 묻는 인문학적 성찰을 제고하고 있고, 또 저자의 해박한 굉장한 독서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적, 문학적 지식, 또 그 부검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가지고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선 통찰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망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밝혀주는 마지막 대변인 역할을 수행을 해서 유가족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늘 죽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이거 아까 발표한 책에도 그게 나와요. 산자와 네. 죽은 자의 연결은 사랑이다, 이 말이 책 속에 나오는데, 그 웰다잉이라는 거를 자꾸 느끼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내일은 또 눈이 많이 온다는데요. 예, 건강 지키시고요. 감기 안 걸리시도록 지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영수 대표님.